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라북도의 주민등록 인구가 183만 명 선조차 위협받고 있습니다. 청년층뿐 아니라 전 연령층의 이탈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인구 절벽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이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경기장 부지에 쇼핑시설과 호텔 등을 짓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전라북도와의 협의 내용이 주목됩니다. 차량으로 돌진에 들어간 뒤 군산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달라는 절도 용의자가 범행 이틀 만에 고속도로 요금소 앞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으로 떨어져 쌀쌀하고 일교차는 2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북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며 청년층 인구 유출도 심각합니다. 저출산의 일자리 부족이 원인으로 일부 시군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지만 관련 대책은 겉돌고 있습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지난 1966년 252만 명을 넘었던 전라북도의 인구는 현재 183만 명 선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는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5년 연속 인구가 줄 정도로 인구 감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낮은 출산율에 인구 유출이 원인으로 최근 4년간 1조 3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정부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로 인해 지역에서 저출산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리됩니다. 인구 유출의 가장 큰 문제는 20세 이상 39살 미만의 청년층 이탈입니다. 4년 전 7천 명 규모의 도내 청년층 이탈이 지난해는 12,000여 명으로 70% 넘게 급증했고 작년부터는 전체 연령층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출산 가능 인구이자 생산 활동의 주축 인구층이 이탈한 것으로 전북의 미래 인구 전망마저 어둡게 합니다. 당장 일자리 창출 등의 대책이 시급한데 올해 청년 일자리 과제라야 67개 사업에 7,800개, 그마저 정부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수준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8.2% 이점을 감안하면 민간 부분을 포함하여 최소 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층 유출이 유입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도내 인구 감소세를 막을 방안이 겉돌면서 인구 절벽에 지방 소멸이 이미 현실화한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도내 과거사 규명이 미흡해 대책이 시급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도내 민간인 사망자는 전국 두 번째 규모인 5만 4천 명에 이르지만 과거사 정립위원회에서 확인한 피해자는 12,000여 명으로 20% 남짓입니다. 전라북도는 짧은 조사 기간으로 피해자 규명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오는 9월까지 진상규명과 유가족 명예회복을 위해 5천만 원을 들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방문화원이 새롭게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대상에 전주와 익산, 정읍 등 3개 시군 문화원이 선정돼 71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정읍문화원은 50억 원의 예산으로 신축이 이뤄지고 익산문화원은 증축, 전주문화원은 건물 일부가 보수돼 지역 문화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입장 차이로 수년간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했던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논의가 최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쇼핑시설을 만들지 않겠다던 전주시가 입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이후 개발 계획이 표류하고 있는 종합경기장 부지입니다. 당초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부지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복합 쇼핑몰을 짓고 시 외곽에 대체 경기장을 건설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승수 시장이 생태공원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되면서 쇼핑몰 계획은 백지화됐습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시민들의 공원으로 돌려드리고 전주의 아주 독특한 문화와 또 예술을 담는 그런 공간으로. 이후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개발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사업은 5년 가까이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주시가 다른 개발안을 검토하면서
종합경기장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경기장을 보존하고 주변을 생태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기존 구상에 더해 종합경기장 일부에 쇼핑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부지에 컨벤션 센터와 호텔 등을 짓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롯데 쇼핑 쪽하고 계속 협상을 해왔고 지금도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잘 나갈 수 있는 단계에 왔다 이제 그거죠. 전주시는 대체 경기장 건설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도 검토 중이어서 종합경기장을 둘러싼 도와의 갈등이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시민단체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지역 상권과 생태 보호를 내세워 당선된 김 시장이 시민들과의 별다른 논의 없이 정책을 뒤바꾸려 한다는 겁니다. 전주 시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금 바꾸는 거거든요.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절차에 맞는 시민들의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죠. 전주시는 조만간 도와 협의를 거쳐 대체시설 확보를 위한 재정투자 심사를 행정안전부에 의뢰할 예정인데 정부가 경기장 건설비를 지원할지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시설 보호기간이 종료된 아동에게 주거 지원이 이뤄집니다. 전라북도는 보호 종료 아동의 원만한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청년 매입 임대형 주택 60호를 지원합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년 동안 보증금과 월세는 무료이며 희망자는 다음 달 31일까지 수행기관인 완주의 군 네이버스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확보가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올 들어 3월까지 유용 미생물 은행 구축과 국민체육센터 등 24건의 정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0억 원이 많은 46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오는 6월까지도 지역 관광개발 등 35건의 1,300억 원의 정부 공모가 예정돼 국비 확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군산의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절도범이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금은방 셔터를 차량으로 들이받았던 범인은 검거 과정에서도 경찰 차량을 강하게 들이받아 경찰 2명이 다쳤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새벽 차량 한 대가 군산의 한 금은방으로 돌진합니다. 앞뒤로 움직이며 모두 4차례나 들이받자 강화 유리로 된 유리창은 박살나고 셔터는 들려버렸습니다. 차를 뒤로 뺀 범인은 재빠르게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진열된 귀금속을 닥치는 대로 주워 담습니다. 불과 2분이 되지 않는 시간 동안 4,600여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 범인이 범행 이틀 만에 동군산 요금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범인이 탄 차량이 요금소에 서려는 순간 좌우에서 형사들이 다가오자 범인은 급출발을 하며 막아선 경찰 승합차를 들이받습니다. 절도범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곳 요금 정산소에서 10m 정도 도주를 시도하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5살 구모 씨는 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형을 살고 지난 1월 출소했는데 석 달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구 씨는 범행 이후 전북 김제에 차를 버린 뒤 훔친 귀금속의 일부를 팔아 차를 빌리고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산 방향으로 도주를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도주 예상 지점인 군산 톨게이트에 또 형사들을 배치해가지고 검거 과정에서 승합차에 타고 있던 경찰 2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구 씨가 훔쳐간 귀금속을 압수하고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어제 치러진 2019 군산 새만금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케냐의 콴바이 선수가 대회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콴바이 선수는 초반부터 역주를 펼쳐 2시간 10분 59초로 골인해 지난해 우승에 이어 우승을 차지했으며 국내 선수로는 남자부 경기도청 김영진, 여자부 논산시청 이수민 선수가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또한 만여 명의 일반 참가자들도 내항도로 등 시내 코스를 질주하며 마라톤 축제를 즐겼습니다. 고창 중고등학교가 개교 100주년을 맞아 어제 제막식 등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고창 출신 인사들과 재학생들이 참석한 기념식에서는 학교 발전에 이바지한 동문들에 대한 시상과 함께 향후 한 세기를 통해 더욱 도약하자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2019년에 설립된 고창 중고등학교는 고창 구민의 헌금으로 인수한 근대 최초의 밀립학교로서 인재 양성과 항일 투쟁의 산실로 이름을 높여왔습니다. 내년도 고입 전형에서는 학생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자립형 사립고는 올해와 같이 일반고와 동시 선발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평준화 지역 거주지 학군만 지원이 가능했던 것을 출신 중학교가 있는 학군과 거주지 학군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확대했습니다. 자사고와 일반고는 동시 선발 합헌 결정으로 올해와 같은 형식으로 치러지는데 원서 접수는 특수 목적고 10월, 전기고 11월, 후기는 12월, 추가 모집은 내년 2월에 실시됩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진안군 마령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개사 1,30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3억 9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양계장 입구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비에 우산이 없어 당황한 경험 누구나 가지고 있죠. 완주군 이서면에는 이웃 우산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우산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우산을 빌려주고 반납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완주군 이서면 주민들은 비 오는 날 우산이 없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이서면은 비 오는 날 빌릴 수 있는 이웃 우산을 행정복지센터나 공공기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했습니다. 쓰고 난 우산은 보관함이 있는 곳은 어디나 반납이 가능합니다. 이서면은 이 밖에도 기부 식재료를 나누는 행복체험 냉장고와 관용차를 빌려주는 등 공유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하고 쉽게 반납할 수 있도록 이서 주요 관공서에 비치하여 주민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토종, 어종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생태계 교란 외래 어종의 수매를 실시합니다. 남원시는 매주 월요일 요천 생태습지공원에서 시민들이 잡은 배스와 블루길 3.2톤을 사들일 계획이며 가격은 킬로그램당 5,000원입니다. 생태계 교란 주범인 외래어종 수매를 통해 건강한 자연환경 유지와 수생태 보존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장수군이 보건의료원에 치매정신통합센터를 설치하고 치매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2층 규모로 신축된 센터에는 검진실과 쉼터, 가족 카페 시설을 갖췄으며 치매 조기 검진과 환자 보호,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2년 전부터 정읍에서 전주 혁신도시를 거쳐 인천공항을 하루 6차례 운행해온 정읍발 인천공항 버스가 다음 달 2일부터 중단됩니다. 정읍시는 지난달 대한관광 리무진과 전라북도의 소송 결과에 따라 운행이 중단됐다며 시민과 여행객들은 다른 차편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건강한 먹거리 종합계획이 도내 시군으로 확대 추진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완주군에 이어 올해는 익산과 김제시를 지역 단위 먹거리 종합계획 지원 대상에 남원시와 부안군을 실태조사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과 김제시에는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생산에서 소비까지 건강한 먹거리 종합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남원시 등에서는 실태조사가 실시됩니다. 한지산업 활성화 방안이 추진됩니다. 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한지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공공건축물 등의 한지사용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한지산업 발전을 위한 대학과 연구소의 도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건축공사에도 한지 사용이 늘어나는 등 활성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익산시가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자산 형성 통장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자산형성통장은 근로청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적립하면 같은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시에서 적립하고 만기 시 본인 전축액의 2배 금액과 이자를 함께 지급합니다. 모집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출발해 완주 일대를 둘러볼 수 있는 시티 투어 버스가 운행됩니다. 완주군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주 한옥마을을 시작으로 완주 위봉사와 위봉산성, 대승 한지마을, 삼내문화예술촌 등을 연결하는 시티 투어 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어 버스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요금은 성인 기준 3,000원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북 관광 브랜드 공연인 뮤지컬 홍도 개막 공연이 오는 19일과 20일 전북예술회관에서 마련됩니다. 전북 도립국악원의 창작 무용극 모학정서가 20일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무료로 공연됩니다. 부안군은 오는 18일 잠복수사 코미디 영화 극한직업을 예술회관에서 무료로 상영합니다. 스크래치 기법의 대가 최장칠 작가의 작품전이 내일부터 군산 산타로사 갤러리에서 전시됩니다. 전북과학교육원은 19일부터 자연에 대한 관찰과 드로잉을 배울 수 있는 특별 기획 전시를 선보입니다. 고천군이 전국 최초로 여는 신홍대제가 오는 19일 고인돌 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김제시는 20일부터 이틀간 광활초등학교 일원에서 제12회 지평선 광활 햇감자 축제를 개최합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는 오늘 도용복 오지 탐험가를 초청해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음악 기행이라는 주제로 강좌를 진행합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오는 18일 라키비움 책마루에서 저자 초청 인문학 초청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익산시는 아빠랑 행복캠프 참가자를 오늘부터 19일까지 선착순 접수받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으로 떨어져 쌀쌀하고 일교차는 2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이 3도에서 낮 기온은 18도, 익산이 0도에서 18도, 동북권은 무주가 영하 1도에서 20도, 진안이 영하 2도에서 17도, 서해안권은 군산이 5도에서 15도, 부안이 4도에서 16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주만 나쁨 수준을,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오후 한때 나쁨 수준을, 초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